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자, 다시, 요거 한 건 하는데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참 걸리겠다. 응? 자, 24페이지. 24페이지, 이제, 드디어 이제 갑자일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응? 24페이지 갑자일주. 이게 이제 수레 공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20 몇 페이지야? 이게 24면은 3, 2. 그러니까 여기서 두 페이지 앞으로 보면은 요 표가 있잖아요. 표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공망표가 있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야기만 해보면은, 자, 천간은 10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10개고, 지지는 12개잖아요. 다 써야 되나? 아유. 축, 임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러다 보니까 짝을 요렇게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짝을 지니까 짝이 그죠? 짓지 못하는 게 2개가 남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공망이라 한다. 그러니까 갑자 일주부터 해가지고 어디 계유 일주까지 갑자, 얼축, 병인 해서 계유 일주까지는 다 공망이 뭐다? 술해 공망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갑자순이라고 합니다. 갑자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순이에요? 이제 순서대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다시 갑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갑술 을해 여기는 병자 정축 무인 기묘 하면서 나가는 거죠.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하니까 다음 남는 게 뭐다? 신유 2개가 남더라. 그래서 공망이 자 갑자순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갑술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면 이제 갑술순이 되면은 공망이 뭐예요? 갑술순들은 앞에 있는 술의 앞에 있는 이 2개가 그러니까 여기는 술해가 공망이고 여기는 신해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갑신이죠. 갑신순. 그럼 뭐가 공망이겠어요? 갑신순으로 쭉 가는 일주들은 신의 앞에 2글자 오미가 공망이죠. 이렇게 된다. 공망이. 다 아는 거지만 참고로. 그래서 옛말에 공망이 같으면은 무덤을 같이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우리가 왜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한우장비가 의형제 맺을 때 그죠? 우리가 한날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같은 묘를 쓴다는 건 뭐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죠. 한날 한시에. 죽어서 같이 묘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만큼 가깝다는. 그래서 이 공망이 같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 공망이 뭐냐 이래가지고 너 우리 친구 하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가까운 사람 중에 공망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나랑 뭐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 갑신수는 오미가 공망이거든. 제가 갑신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난 몰랐는데 나중에 저 동아쌤을 물어보니까 무자일주라 하더라고. 무자일주가 뭐예요? 갑신순이거든. 응? 그러니까 이 둘 다 오미가 공망이에요. 아, 우리 둘이 같이 야, 공망이 같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제 알아놓으시고, 자, 갑자일주. 갑자. 갑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일주로는 시작을 합니다. 자, 갑자. 한번 보세요. 자, 갑자는 유식갑자의 첫 번째인 만큼, 그죠?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일일이 이걸 읽으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 일주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갑자 그러면은 제일 특성이 갑자일주 뭐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육식갑자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갑자 아닙니까? 대표예요. 뭐 경술일주든 뭐 그죠? 무슨 일주건 뭐 병인일주건 뭐건 일주건 그러건 간에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게 누구다? 갑자다. 갑자. 제일 선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간에서 갑을명정 무기경신 임계가 갑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갑목일간이 원래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서려고 그러고, 또 뭐야, 성격이 급한 거죠. 또 우리 직진이고, 그 중에서도 유독 갑자일주는 봐요. 아까 요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나가잖아요. 이렇게. 응? 그다음에 이제 갑오순 뭐 이런 갑진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뭐요? 그러니까 갑목 일주, 갑목이 들어가는 일주들이 유독 그 뭐예요? 선두에 서려고 내가 장을 우리가 있는 시기에 장을 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일반적인 이런 직장 생활 잘 못해요. 식관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갑목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에 상사가 막 뭐라 하고 막 이러면은, 왜 직장 생활하면 그런 거 흔하잖아요. 그죠? 좋은 일만 있나 하면 이제 막 꾸지람도 듣고 막 그죠? 그러면은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때려치워야지 그러면서 그만두는 게 갑목일간이 유독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갑목일간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게 유식갑자, 통틀어서 제일 앞이니까 갑자다. 그래서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뭐든지 장점, 단점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쓰일 수 있는 곳에 잘 쓰이면은 장점이 되는 거고, 그죠? 그걸 쓸 수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욱하는 성질, 급한 성질, 그죠? 대신에 뭐 리더십이 있는 거죠. 내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장을 하면은 뭐요? 내가 굉장히 조직을 이끌고 하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질이 대단하더라. 특히 갑목일간들이 그런 기질이 다분한데, 그 중에서도 갑자는 알아준다. 자, 제가 옛날에 이거 했던 이야기인데, 했던 이야기인데, 시계를 보고 있는 시계를 보고. 다시 한번,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옛날에, 자,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명은 갑목이라 그러고, 다른 애는 을목이라 그러고, 병화라 그러고, 정화라 그러고, 무토라 그러고, 기토라 그러고, 경금이라 그러고, 신금이라 그러고, 임수라 그러고, 개수라 그래. 이런 10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든 거예요. 개를 하나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 모임에 우리 회장을 뽑아야지. 제일 먼저. 야, 회장을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뭐요? 추천도 안 하는데 제일 먼저 저야! 그러면서 내가 할게 하는 게 누구다? 갑목이다. 갑목이 제일 먼저.
그리고 나도 할래 하면서 나서는 게 누구다? 무토랑 경금이다. 응? 그래서 이 셋이가 서로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야. 서로 내가 하겠다. 근데 말빨이 누가 제일 세다? 목소리가 누가 제일 크다? 약간 뭐. 그리고 이제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 어쨌든 첫 인상 가지고, 첫 느낌 가지고, 야, 누가 장으로 어쩔까 말까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야. 역시 누가 뽑힌다? 여기가 뽑힌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무토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독고다이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간목도 독고다이고, 남 밑에 못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뭐요, 간목을 뽑은 거야. 목소리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경검이 뭐라 그래요? 인정, 그러죠. 내가 깨끗하게 인정할게. 대신에 경검 뭐? 밑에 저기 뭐, 다른, 부회장직이라도 하나. 그래서 한다고. 이러는. 무토는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버린다. 내가 못하면 너도 하지 마. 그러면서,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갑자일주는, 2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자, 60갑자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큰 사람이다. 나 잘났어요. 나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나 자존심만큼은 절대 안 버리는 사람. 그죠? 내 기죽고는 못 사는, 내 자존심 버리고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과 고집은 때로는 장점이 되어서 고난과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힘이 있고,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강해 조직의 장이나 간부가 되면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용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돼, 뱀 대가리가 되더라도 대가리가 돼야 되는 거야. 대가리가.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나가서 내가 구두 닦기를 해도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내가 사장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 농사가 자, 선두에 서서 가는 만큼 남들보다 비바람을 많이 맞는다. 이게 봐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이게 기차 대가리인 거예요. 기차 대가리. 이 기차에 이렇게 칸이 쭉 있잖아요. 얘가 갑자인 거예요. 갑자. 나머지 여기에 60개가 아니지. 얘가 하나 있어. 59개 칸이 쭉 달려 있는 거야. 합이 60개죠. 그래서 이 59개를 갑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차로 설명을 하면. 기차 머리예요. 기차 대가리.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니까 힘들죠. 삶이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을 야준 거가 눈밭을 가는 사람 보고 어지러이 가지 말라고 김구 선생이 좋아하는 시가 있잖아요. 서산대사시. 그거예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인가. 눈밭을. 그래서 이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일 앞에 가는 만큼 비바람을 앞자꾸 앞에서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앞에 절벽이 있을지 가시밭길이 있을지 꽃밭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 사람 이거 좋은 거 이거 알아야 될 거 이분은 본인이
힘들더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앞에 가는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리 고생하는데 왜 그러냐? 너 그만 제일 뒤에 서라. 다른 앞에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매로 뒤에 서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그러고 살면 편한데 그러면은 이 사람 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야. 그리 살 바에야.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서 가는 만큼 남들보다 비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불굴의 의지도 강한 사람들이 갑자일주다. 그리고 자, 그래서 첫째라는 의미예요. 첫째. 갑자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첫째다. 그래서 장남, 장녀가 유독 많은 일주가 갑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막내인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 일주인데, 그죠? 막내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집에서 네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장남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면 장녀 역할을 해야 되고, 막내라도.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다니까. 뭐 뒤에서 미루고 막 이런 뭐 그런 꼴을 못 봐요. 내가 그냥 두 팔 걷어 붙이고 그냥 앞에 나와서 하는 거지. 자, 그런 특성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갑자를 보시면은 갑자는 뭐 인성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 인성, 아셔야 될 게 인성, 재성은 내가 정편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정인이다, 편인이다 이 용어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고. 그냥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냥 인성이다 이리 쓸 적에도 많으니까 알고 계시고, 재성 역시 정제다, 편제다 안 가리고 그냥 재성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인성은 인수라는 용어도 제가 많이 씁니다. 아마 인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자, 갑자는 자 인성을, 여기 이제 일주잖아요, 일주. 그래서 배우자 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인성. 자,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엄마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만약에 남자라고 생각해봐요. 나 첫째야, 나 잘났어. 나 진짜 자존심 빼면 시체야. 그죠? 항상 내가 첫째고 남 밑에는 못 있어. 내 꾸지람 들으면 못 참아. 성질 급하고 욱하고 자존심 세고. 그런데 뭐예요? 남자들이 마마보이가 많아요. 마마말한다. 마마보이가 많다. 왜?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이러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엄마 앞에서는 마마보이인 거예요. 다르게 보면 뭐 효자죠. 효자인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천은 쏙이 터지는 거지. 내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그죠? 엄마 앞에서는 막 애처럼, 엄마 밥 줘! 하면서. 자.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뭐 배우자 궁에 앉아 있어 가지고 어머니가 배우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은 이제 모친과 가깝게 지내니까 좋죠.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일이 되면은 마마보이가 많더라.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어머니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이 커서 뭐 남자들은 고부 갈등이 일어나기 쉽더라. 고부 갈등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뭐 장모님이 너무 그죠? 너무 너무 자주 와 집에. 아니면 너무 연락을 자주 해. 이제 막 여자가 갑자면은 그래서 또 뭐야 사돈과 그러니까 우리 시댁과 친정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더라 대부분. 우리 엄마가 제 엄마가요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 난 이제 뭐 어릴 땐 예전에는 우리 엄마 사주를 몰랐죠. 모르고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사주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살다 돌아가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사주를 그 전에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건 배웠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아유 뭐 이런 거 가면서 집어 던졌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팍 꽂힌 거는 그때부터죠. 자 해서 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구나. 인성이죠. 자 12운성으로 뭐가 돼요? 갑자 뭐요? 응? 일단 자 신자진 그죠? 자수가 들어가는 거는 신자진이다. 그죠? 그러면은 갑은 목이니까 목이 있어 없어? 없죠? 다음에 안 하게요. 한 번만 하고 처음이니까. 그러면 같은 목이 없으면은 충하는 글자가 있다 그랬죠. 목과 충하는 뭐 금이죠. 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절 아니면은 태다 충하는 거는 그러면은 얘는 양이잖아요. 얘도 양이잖아. 그러면 음양이 같으면은 뭐 절, 음양이 다르면은 태. 같으니까 절이네. 응? 절이 들어가는 삼합 뭐라고 절, 욕, 쇠. 그래서 갑신은 절이고 갑자는 욕이고 갑진은 쇠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 뭐 욕입니다. 욕. 자, 욕은 신살로 뭐다? 연살. 연살. 연살은 다른 말로 뭐 도화. 그래서 자, 또 목욕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실라. 12운성으로 목욕입니다. 목욕인데 한자로 간단하게 말할 적에 뭐 그냥 욕이라 그런다. 욕. 응? 이게 뭐예요? 옛날에 목욕을 어디서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 계곡에서 씻는 거예요. 계곡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윤복 그림인가? 그 있잖아요. 막 여자들 그 내과에서 목욕을 한다 이더라. 하여튼 씻는데 어린 스님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는 그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도화를 깔았어요. 인성인데 또 도화 깔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 중에서 이렇게 욕을 깐 일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갑자, 또 뭐 있어? 을사, 경호, 또 뭐 있어요? 신해. 4개거든요? 4개예요. 이게 다 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 일주를 도화를 깔았다 해가지고 일주 자체가 도화인 거야. 그러니까 일주가 도화라는 건 뭐야? 내가 그냥 도화로 그냥 아예 태어나서 도화를 깔고 도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아까 이게 뭐 계곡에서 뭐 목욕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계곡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욕할 땐 뭐 옷 벗고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일주를 뭐라 그런다? 나체도화라 그런다. 먹고 싶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단어가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나체도화 일주의 특성은 뭐예요? 아까 씻는다 그랬잖아요. 깨끗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신의 일주다. 나체도 하잖아요. 내 아내는 뭐 밤에 이렇게 내가 이제 밖에 이제 낮에 직장 갔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해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침대 옆에 못 오게 한다니까. 그래서 힘들어 깨끗한, 깔끔한 걸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집안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죠. 본인도 깨끗하고. 그리고, 그죠? 미남, 미녀가 많더라. 미남, 미녀가. 그리고 이 나체도의 특성이 뭐, 미남, 미녀가 많다. 그리고 또 뭐요? 다 똑똑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부, 뭐, 대부분 상위권에서, 최소한 중상위권에서 논다. 만약에 얘들이 성적이 하위권이다 그러면은 뭔 문제일까? 똑똑하지 않아서 정말 똑똑해. 똑똑한데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니까? 뭐,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 뭘까? 이성 문제. 어릴 때부터, 자, 이성 문제.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이가 요런 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좀 뭐,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따르는 거예요. 이성이. 그리고 본인도 이성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멋내고 이러는 걸 또 좋아하죠.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뭐,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해서 공부시켜라, 공부. 공부에 다 재능이 있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나체도와 이 뇌일주는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이성관계 잘못 발휘되어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저런 좀 뭐, 꼭 나쁜 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길로 빠져가지고, 결국에 삶이 어떻게 나중에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중퇴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리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뭐 조금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은 공부 잘합니다, 얘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이 일주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그죠? 남들보다 훨씬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뭐 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도화의 기질은 한번 꽂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섭게 파고듭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죠? 뭐, 도화는 곧 포로라고, 포로의 기질을 짓는다고. 그 말도 맞는 거죠. 파고든다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자,
맞아. 이거 26페이지 이제 한 중간쯤에 보면은 일어났죠. 일지자는 자, 여자에게 자식과 자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성 문제라고 했는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지에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여자들은 이게 뭐 자궁을 의미한다. 자궁을. 자궁 혹은 다 뭐 같은 말인데 자식이란다. 자식, 자녀, 자궁, 자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그죠? 자를 두고 또 이게 뭐 도화에 놓인 거 아닙니까? 요게 놓였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갑자일주는 더 뭐 이성 문제에 좀 어릴 때 신경을 써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자, 갑자는 자, 이제 보시면 욕입니다. 그죠? 욕이라 했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욕궁에 여기 이제 배우자 궁이잖아요. 욕궁을 낳았다. 욕궁에 앉았다. 욕을 깔고 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욕궁에 놓였다고도 하고 욕을 깔고 있다고도 하고 뭐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 갑자는 이제 26페이지 밑에 보면은 갑자는 일지 목욕이라 그죠? 여기 목욕이라 했죠. 목욕. 목욕을 줄여서 욕이라고 한다. 12운성. 그래서 미남미녀가 많다. 미남미녀가 많고 또 뭐요? 여기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 궁이 목욕 그러니까 도화. 배우자 궁이 도화라는 말은 배우자가 도화라는 말도 되거든요. 해서 뭐 배우자가 뭐 미남미녀다. 배우자가 이런 의미도 있더라. 그래서 갑자일주인데 전혀 안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의 아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성을 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자수의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개수와 임수가 되더라. 개수와 임수. 그래서 개수와 자수의 12운성을 보고 임수와 자수의 12운성을 보더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개수가 자수를 보면은 뭐가 돼요? 이게 왕이 되죠. 12운성에.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갑자일주는 이거를 욕궁을 낳았고요. 욕궁을 낳고 이제 욕궁은 욕궁인데 뭐 인성이죠. 갑자일주는 인성 욕궁을 낳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성이잖아요. 자수가. 그러면 일지에 인성을 깔았는데 그 인성이 도화로 놓였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도하니까 도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인성이 도하면은 공부할 적에는 무섭게 하는 거고 또 도하니까 도화가 까딱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성 공부 안 하고 이성 이론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뭐 공부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성 욕궁에
자, 얘는 뭐예요? 정인. 얘는 편인이죠. 그래서 정편인이 인성 욕궁을 놓고 정편인이 뭐 로광을 낳죠. 그래서 왕에 뭐 좌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거는 집이잖아요. 이 집안에 뭐 앉아 있다. 가족이. 그 앉아 있는 가족은 뭐 지장간이다. 계수와 임수라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뭐 계수는 왕으로 앉아 있고 임수는 록으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인성의 기운이 뭐예요? 굉장히 강하구나.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은 하는 애요. 두들기 패서라도 해야 되니. 그래도 너무 세게 두들기 패면은 도하잖아요. 가출해. 그래서 적당히 하고 항상 뭐예요? 부모님으로서 뭐예요? 이 자녀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을 해야 알죠, 그죠? 그럼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좀 야단도 치고 뭐 혼을 내고 이러면은 그래도 얘가 그러면 받아들이지. 평소에 부모 같은 그것도 안 하면서 안 보이면서 그죠? 맨날 야단만 치고 맨날 공부해 하면서 이러면은 집 나간다. 자, 그 27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끝에 제일 밑에 끝에 자, 임계는 욕궁 왕록으로 좌하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렇지만 인성이 혼잡하고 자 27페이지 욕궁에 들어서 인성이 뭐예요? 혼잡하다는 우리가 혼잡이라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쓰거든요. 혼잡하다는 건 뭐예요? 정과 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 편인이 같이 있다. 정관 편관이 같이 있다. 식신 상관이 같이 있다. 이 혼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이 혼잡하고 욕궁에 들어 학교 공부보다는 그 얽히는 거예요. 혼잡하면은 재성은 혼잡해도 괜찮아. 재성은요. 좋아. 정제는 정제대로 챙기고 편제는 편제대로 챙기고. 재성은 혼잡하다는 말을 안 쓴다. 대신에 재성은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재성이 혼잡하면 뭐예요? 하나는 내 처고 하나는 뭐예요? 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친의 관계에서는 혼잡하다고 씁니다. 재성도. 그래서 공부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욕궁에 들어서 욕궁 도화기 때문에 도화의 특성이 뭐 내 좋아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취미생활, 그리고 내 좋아하는 과목 이것만 공부, 이것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내 좋아하는 거에는 무섭도록 열심히 하고 빠져들고 해서 거기에서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집중 한 곳에만 패도 하나만 패 이런 식으로 공부의 소질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도화 깔린 애들이 그리고 또 도화 깔린 애들은 집중력이 한번 집중하면 무조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확 성적을 낸다든지 그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다른 애들 뭐예요? 공인중개사 막 3년 공부하고 막 5년 공부하고 막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계획 잡아가지고 공부하면은 무섭게 집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딴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육친의 관계에서 보면은 자, 인성이 로광으로 자있다는 거는 인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모친이 어때요? 모친의 영향력이 붙어 있고 강하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말도 되고 모친이 능력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사주 중에서
요렇게 이제 인성이, 요는 지장간에 인성밖에 없잖아요. 인성밖에 없고, 인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은, 인성은 뭐, 엄마. 자, 우리가 모친의 영향력이, 모친의 힘이 아주 강하다. 그죠? 그러면은 아셔야 될 게, 항상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너무 강해.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부치는 힘이 빠지는 거죠.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세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기가 약하는 거야. 혹은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골골골 앓는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재밌죠? 요 일주만 가지고 그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2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인성, 임계, 로강으로 자해, 갑자일주에 모치는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강한 분으로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게 되고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부친의 영향력은 약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고 자, 이 갑자는 자 인성의 힘이 강하고 인성이 혼잡해서 인성은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 그냥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나무가 물에서 자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목이라 그러거든요. 요 내가 부목 해가지고 가로로 적어놨구나. 이 부목이 보통 이제 나무가 물에 뜨는 거를 부목이라 그러는데 떨부자가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이 갑자일주에 갑목이 부목된다는 거는 뜬다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보시면 이 글자가 썩을 부자예요. 썩을 부자. 나무가 썩는다는 뜻입니다. 갑목은 뭐 부목이 안 된다. 을목이 부목, 그러니까 물에 뜬다. 을목이 갑목은 물에 안 뜹니다. 안 뜨고 뭐 썩는다라고 한다. 썩는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일주는 자칫하면은 썩을 수 있더라. 그 썩는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자, 이 도화이기 때문에 뭐 이성관계에 잘못된 이성관계로 아니면은 남자 같으면은 문란한 이성관계로 될 수 있고 또 남자에게 이 물이 나를 썩게 하는 거잖아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아까 이성 문제라 그랬죠. 음주 그죠? 가무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한 2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달라 그러면 갑자만 하려고 해도 자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자 안에는 숲밖에 없어 놓으니까 나머지 봐요. 응? 이제 화, 토, 목, 그러니까 화, 토, 금,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목, 그죠? 목은 전부 뭐, 인종을 해야 된다, 인종.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자, 식신부터 끌고 옵니다. 식상부터.
간목의 식상은 뭐예요? 병정입니다. 그죠? 병정을 끌고 오는데, 자, 병화를 끌고 오냐, 정화를 끌고 오냐. 뭘 끌고 가야 돼요? 그거는 뭐, 이 자라는 글자와 육식갑자를 맞추는 거예요. 자, 육식갑자에 병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어요. 병자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가, 이거 참, 채용 해보면은, 채는 양이고, 아니, 그렇죠. 양이고, 그죠? 용으로는 음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해자랑 사오가 채용이 뒤집혀 있잖아요.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 해서, 병자라는 육식갑자에 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끌고 오는 겁니다. 병화를. 그러니까 이 일지자수가 체가 양이기 때문에 인종은 뭐 양의 천간이 전부 인종이 되더라. 그래서 병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식신. 그래서 꼭 이거를 식신으로 보지 말고 병정을 대표해서 병화를 인정한 거예요. 병정을 대표로 해서. 그러면 얘는 식신, 얘는 상관이잖아요. 합쳐서 뭐 식상은. 제가 용어를 그래서 병화, 식상은 요렇게도 내가 읽다 보면은 여기서는 뭐라 해놨나? 그렇지. 식상을 인종하면 27페이지 제일 밑에. 그죠? 식상 가로에가 식신과 상관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해서, 뭐를 인종한다? 병화를.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병화를 인정을 해. 그러면, 병자를, 얘, 식상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병화를. 그럼 병자가 뭐예요? 태다, 태. 12운성으로. 그래서, 자, 식상은, 자, 일단은 욕궁이죠. 갑자, 뭐, 욕입니다. 그죠? 욕궁을 놨어. 식상은 욕궁의 뭐, 태로 인종했다. 인종을 그냥 종자로, 한 글자로. 그래서 식상은 욕궁태종. 욕궁태종이다. 아까 인성은 뭐, 인성은 욕궁의 왕으로 얘들은 좌했다. 그러니까 좌했다와 종했다의 차이. 좌는 이제 좌법인데 좌했다는 건 뭐 지장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얘는 인성이 록왕으로 지장간이 들어있구나. 아, 식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궁을 놓고 식상이 지장간에 없구나. 그래서 인종을 해서 태로 놓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씩 봐봐요. 그 다음 토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는 무토, 기토가 있는데 당연히 그죠? 무토가 오는 거죠. 얘랑 짝을 맞춰야 돼. 음양의 짝을 맞춰야 되니까. 헷갈리네. 병화 이렇게.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무자 태죠. 무는 뭐예요? 목극토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은 뭐 욕궁은 변하지가 않죠. 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안 변하니까, 일지는 역궁이라는 거. 자, 태종한다. 응? 그 다음에 금은 경금. 경금, 신금 중에 뭐가 가져온다? 경금. 경자가 짝이 돼. 신자라는 건 없잖아요. 응? 그럼 경자 뭐예요? 이게 뭐야? 사조사. 어디다 쓸까? 우리, 자, 어디다 쓸까? 병자머태. 무자머태. 자, 그 다음에 경자는 뭐예요? 12운성으로 사입니다. 그러니까 역궁사종 한 거죠. 얘는 뭐 경금은 관살. 요래는 놓자. 관살은 뭐 역궁의 뭐라고? 경자사. 그죠? 그 다음에 수는 아까 요 했고, 그죠? 인상. 그 다음에 아는 거 뭐 있어요? 비겁. 비겁도 뭐 간목을 끌어와야 되죠. 그래서 비겁은 뭐 욕궁에 뭐다? 갑자 욕. 욕궁 욕입니다. 욕으로 종한다. 이걸 아시겠죠? 자, 요렇게 쓴다. 해놓고 이제 욕궁태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재성은 재성이 욕궁태구나. 욕궁태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 관사는 뭐 욕궁사 해서 그를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적어놨습니다. 자, 자, 한 중간에서 이제 조금 위에 보시면은 28페이지 갑자일주 여자는 식상이 지금 이제 식상합니다. 식상이 욕궁태로 들어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를 둡니다. 자, 잘생겼죠? 욕궁을 낳았으니까. 욕궁태. 자, 잘생기고, 이 태를 놓으면은, 태는 뭐, 똑똑하다. 똑똑하다.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를, 여자에게는 식성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태로 정하니까, 태는 뭐, 임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임신의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뭐예요? 욕궁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성관계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태는 임신을 하고, 이 태는 또 뭐, 이 임신한 태아를 뗀다. 유산한다.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태다음에 뭐예요? 양, 그 다음에 생 해서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까지 가면은 그나마 이제, 거의 이제 애를 낳는다고 보는 거고, 지금 태 단계에서는 지금 막 잉태가 된 거거든요. 나 이제 임신 뭐 한 달 됐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태예요, 태. 양이 되려면은 3개월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애를 낳을지, 떼를지. 그래서, 갑자일주 여자다, 여자가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뭐, 결혼하고, 유산한다든지, 낙태할,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 자, 해서 중간에 보시면은 12운성의 태는 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태는 말 그대로 잉태이기 때문에 임신, 시작, 창조의 의미가 있고,
또한 태는 변태의 의미도 있다. 태는. 그러니까 이 변태라는 게 나쁜 뜻의 변태라는 게 아니고, 나방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태하잖아요. 또 번데기가 나비로 변태하잖아요. 그 변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해서, 어디요? 이런 변태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아이디어, 창작력, 응? 그리고 변화, 그리고 중독의 의미도 있다. 중독. 태는 임신의 의미가 그러니까 자 12운승의 태는 항상 절의 의미가 그래서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태는 아까 변태한다. 변화. 이런 거. 그리고 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과 절이 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뭔가, 잉태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시작. 그리고 임신하려면은 어떻게 임신이 돼요? 어쨌든 남녀가 만나야 만나서, 그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래야 이제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뭔가에 이렇게, 빠져들는 그런 모습도 된다. 그래서 중독의 의미가 있다. 자. 해서 이제 식상이 태로 인종되어 여자는 자식으로 인한 상처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자식과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남편이 자식과 소원한 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일지는 항상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누가 그걸 하고 있다. 배우자가. 그리고 식상은 이제 말이나 행동인데 얘가 태로 종하니까 감정의 변화가 태는 잦다.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아까 절이니까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돌아서면은 뒤끝 없어. 돌아서면은. 또 그게 이 간목일간의 또 특성이기도 하다. 성도 잘 내고, 또 금방 돌아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자. 자. 이제 29페이지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식상이 태에 놓이고 인성은 태왕에 있어. 그러니까, 자, 봐요. 자, 우리가 이게, 자, 여기는 제일 봐요. 인성은 로강에 놓여서, 식상은 태, 재성은 똑같이, 욕궁은 똑같이 가는 거고, 그죠? 바뀌는 건 뭐예요? 뒤에 요 좌종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만 봐보세요. 인성은 로광이에요. 기운이. 식상은 태, 재성 태, 관살 사, 비급은 욕. 뭐가 제일 강해요? 이 사람은 인성. 살다가 힘들면 누구한테 부탁해라? 엄마. 엄마가 도깨비 방망입니다. 다 다르죠. 현금 인출이. 자, 그렇다. 그래서 인성이 이제 우리가 이 오행에 목과 토금수가 상생도 하고 상극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운이 너무 크면은 극을 당하는 기운은 뭐예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은 뭘 극해요? 식상을 극하죠. 그죠? 수기가 너무 강하니까 수극화를 당하는 화가 힘들겠죠.
그죠? 더군다나 식상은 태라서 기운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성은 너무 강해. 거기에 인극식을 당하니까 태가 그러니까 요 이제 29페이지 보시면은 식상이 태에 놓이고 인성은 태왕에서 너무 강하다는 거죠. 식상이 더욱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되면은 활동성이, 식상은 활동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활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좀 무력해지거나 노력 없이 거저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제일 큰 그 부작용은 물론 이제 사주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식상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잖아요. 이게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너무 가하게 되면은 뭐 식상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뭐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갑자일주가 만약에 지금 갑자일주가 식상이 이렇게 미약하구나.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사주에도 식상이 미약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항상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식상이 미약하니까 식상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상은 그래서 운동해라는 거고, 또 식상은 뭐 주는 거거든요.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인성은 내가 받는 거잖아. 받는 거는 내가 기운이 강해. 좋은 거죠. 근데 식상 이거는 내가 기운이 약해. 그죠? 그래서 뭐 베푸는 걸 연습해. 우리가 인성은 먹는 거라고 하면은 식상은 뭐예요? 싸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하루에 뭐 5끼를 먹는 거야. 근데 싸는 거는 식상이 이렇게 임극식을 당하고 식상이 약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변비로. 그죠? 그러니까 베푸는 걸 항상 습관을 들여라. 그게 뭐 식상을 쓰는 거죠. 그래야 뭐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해서 그 다음에 29페이지 이제 무자태. 야, 나 1시간에 이거 하나씩 하려 했더니 이게 안 되네. 아씨, 어떡하지? 어쨌든 자, 29페이지 이건 그냥 여러분 책으로 볼래요? 다음 시간에 얼추 갈까? 어떡하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자, 해서 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